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그네트 2차 단자에 설치하는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 또는 EOC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주 접점이 2개만 사용이 됐죠. 이 같은 경우는 단상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마그네트를 활용한 거고요. 오른쪽은 3개가 사용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3상 모터를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요 2차에 지금 설치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 THR이 왼쪽에 있는 2개의 접점만 사용됐죠. 보조 접점만. 이거는 뭐다? B 접점만 활용한 겁니다. 주로 오른쪽이 A 접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동작 표시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동작 표시부가 동작이 안 됐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는 동작되지 않은 상태, 즉 정상 상태로 운전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퀀스를 보면은 MC를 통해서 THR을 통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MC가 동작하면 모터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MC를 필요시에 PB1을 눌러서 MC를 동작, 또 필요하다면 PB0를 눌러서 MC를 정지, 소자시켜서 모터를 정지하게끔 만들어주는 회로입니다. 이때 정지 용도로 이러한 CHA B 접점을 활용을 합니다. 이 B 접점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필요시에 그 스위치를 눌려서 동작시켜서 전기를 차단 회로를 정지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요 THR에도 요 스위치에 뭔 접점이 있다? NC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 NC 접점을 이렇게 활용해서 평상시에는 전기를 공급해서 MC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동작시킬 수 있는데 필요시에 요 THR이 동작하여 요 B 집중이 떨어지고 A 집중이 붙어서 여기로 가는 회로를 차단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THR입니다. 그래서 THR은 지금은 요 NC의 요 부분은 NC 접점을 썼고 요 아래쪽은 NO 접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THR이 동작이 되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면은 B 접점은 떨어지고 A 접점은 붙어서 여기에 있는 FR을 위해서 부자가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한번 동작하고 나면 이 접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 때까지 리셋 스위치를 눌려야만 다시 원 상태로 NC가 붙고 NO가 떨어지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 원리는 마그네트 2차에 연결되는 THR에 여기 있는 주접점을 통해서 전원척 단자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는 여기 있는 바이메탈로 구성되어 있는 히터를 통해서 요 뒤에 단자, 부하척 단자로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요 히터로 유입된 전류의 크기에 대해서 요 히터가 과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전류 이상의 전류가 들어왔을 때 설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요 바이메탈이 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이 휘는 원리는 팽창률이 다른 2개의 금속을 이렇게 맞대어 놓으면은 한쪽은 팽창률이 크고 한쪽이 팽창률이 작으면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요놈은 더 팽창하려고 그러고 이건 팽창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팽창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휘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접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움직여서 딸깍하고 동작하고 나면은 이 접점은 원상대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죠, 그죠? 와야만 리셋을 눌려야만 이렇게 돌아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이메탈로 되어 있는 것이 THR 열동형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단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단자가 전원척 단자가 되고요. 요 아래쪽 단자가 부하척 단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전원척 단자는 마그네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마그네트 2차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제외하고. 그래서 요 전원척 단자와 부하척 단자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요 전원척 단자와 부하척 단자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원척과 부하척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원척 단자가 전기가 흘러 들어와서 부하척 단자로 가면서 중간에 바이메탈을 거쳐서 가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에서 그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고
그 열이 일정 열 이상, 즉 전류가 일정 전류 이상이면은 바이메탈의 원리에서 접점을 움직여 준다는 거죠. 이게 뭐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흑척 단자와 부하척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 접점 단자라고 되어 있는 이 접점이 NC, NO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접점이 NC 접점, 소리가 안 나는 게 뭐다? NO 접점.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NC, NO. 그리고 번호는 95, 96, 97, 98라고 번호가 적혀 있네요. 이 번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단자가 전류 조정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 다이얼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조정값은 모터의 전격 전류의 100%면 모터의 전격 전류가 명판에 5A 되어 있으면은 5A.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5가 있죠? 이 5가 어디에? 여기 있는 화살표에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빈번하게 동작을 한다면, 과전류 동작을 한다면, 그래서 1.25배, 1.25배면은 약 6.25A가 되겠죠. 그래서 6.25A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 설정을 한다면 혹시 모터가 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5배 이상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의 역할이 모터가 타는 걸 방지하는 건데, 너무 큰 값으로 설정해 놓으면 모터가 견디지 못하는 전류에서 전류가 계속 흘러서 모터가 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버튼이 스탑 버튼이 되겠네요. 스탑 버튼 또는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테스트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용도는 우리가 여기가 NC 접점, 여기가 NC 접점, 여기가 NO 접점이죠. 이 접점이 제대로 요 NC 접점에서 우리가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탑이 된다는 거죠. B 접점이가 끊어져서 정지 버튼처럼 회로가 정지한다. 놓으면은 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탑 버튼이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 접점이 과전류가 검출할 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버튼. 그래서 뽑으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본다면 이 상태죠. 요걸 잡고 앞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살짝 당겼다 놓으면 딱 소리 나면서 접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NC는 뭐다? 떨어지고 NO가 붙는 이 접점이 변경된 걸 테스트할 수 있는 버튼에 대해서 테스터 버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원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여기에 트립이라고 표시창이 있죠? 요걸 우리는 표시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 색깔이 보이면은 THR이 동작한 거고, 나무 색깔이 보이지 않고 투명해 있으면, 끊게 돼 있으면은 이는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버튼이 리셋 버튼이 되겠죠. 다시 동작. 그래서 동작됐으면 트립부에 표시부에 갈색이 나오고요. 그걸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리셋. 이렇게 동작이 됐을 때는 NC는 떨어져 있고 NO가 붙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다시 리셋 시키면은 원상태로 NC가 붙고 N은 떨어진 상태로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열동인 과전류 개정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봤죠.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에서 놓은 거네요. 자, 여기가 전류 조정 다이얼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B 접점은 여기가 소리가 나니까 여기가 B 접점이네요. 여기가 A 접점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여기가 NC, 여기가 NO. 번호는 95, 96, 97, 98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고 여기가 NC입니다. 위치가 조금 틀리죠? 자, 요 놈이 동작을 하면은 여기에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주면은 B 접점은 끊어지고 A 접점은 뭐다? 붙지 않습니다. 이것도 테스터 버튼이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요 놈을 테스트하고 되어 있죠? 트립 테스트가 있는데 요 놈을 테스터 쪽에서 트립 쪽으로 제끼면은 B 접점은 열리고 A 접점보다 닫힌, 즉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버튼,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물론 요거도 H가 있고 A가 있지 않습니까? A 쪽으로 돌리면은 항상 리셋 상태로 대기 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똑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전류 조정 단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리셋 단자, 이게 테스트 단자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NC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이네요. 여기가 NO. 근데 테스트 버튼 누르면은 이게 끊어지겠죠. H중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요 트립 버튼, 여기 트립이죠. 요걸 딱 제끼면은, 트립이 되면 이게 제껴져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B 접점은 열려있고 H점보다 닫힌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리셋을 시키면은 원 상태로 요 트립이 이렇게 보이면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 접점은 여기에 전류 조정 단자가 있고요. 여기가 뭐다? 리셋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트립 표시부 또는 테스터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NC, 여기가 뭐다? NO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NO는 언제 동작하느냐? NC가 언제 떨어지냐? 요 테스터 버튼이 톡 놓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NO는 붙게 된 겁니다. 요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때까지 리셋을 누릴 때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톡 튀어나왔다는 것은 열등 가줄 개전기가 동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게 나왔으면은 B주문 연력이 있고 A주문 닫혀서 고장으로서 기계가 멈추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요 기계가 요 부분이 쭉 들어가면서 B주문이 닫히고 다시 A주문 열린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B 접점, 여기가 A 접점이네요. 전류 조정 단자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비상정지 버튼이 되겠네요. B주문 뭐다 끊어지고 A주문 붙지 않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요걸 테스트하기 위한 버튼은 요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실제 이제 완전 끊어진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자를 동작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요걸 잡아당겨도 요 접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요거는 B 접점의 연결 상태만 확인이 가능하고 A 접점의 연결 상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열동의 과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작된 상태에서는 여기서 제가 동작을 시켜볼게요. 띡 하면서 요 동작 표시창이 요거는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고 요 부분이 탁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작을 했다는 뜻이 된 거고 이걸 리셋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리셋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A하고 H가 있겠죠. 여기까지. 왼쪽이 열동식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그네트와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를 조합해서 우리는 전자개폐기라고 불러줍니다. 요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가 주위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동작하니까 주위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놓은 게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와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개전기가 되고요. 이거는 흘러가는 전류를 직접 검출하여 그 크기에 의해서 반응하는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열동형 과전류 개전기는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는 외부에서 별도의 전원을 이 기계에 인가해줘야만 기계가 과전류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단자, 이게 A1, A2라고 적혀있죠. 이 단자가 전원 단자가 되고 이건 뭐다? 접점 단자인데 뭐다? 여기가 NC, 여기가 NO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요 두 개가 NC, 요 두 개가 뭐다? NO가 되죠. 그래서 요 가운데 단자가 공통 단자, 이게 뭐다? NC 단자, 여기가 뭐다? NO 단자. 이렇게 활용하는 C 접점의 뭐다? 접점을 가지고 있는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설정 전류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모터의 전류가 5A라면 가능한 5A에 설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 전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을 1.25배까지 그 전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즉 5A면은 6.25까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 기계가 모터로 가는 전류가 모터가 견디지 못할 전류일 때 그 전류를 끊어서 모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류를 모터가 견디지 못하는 전류까지 흘리게끔 설정값을 높인다면 모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전류가 검출되면 여기에 OL의 불이 들어와요. 평상시에는 녹색 불인데
전원이 인가되면 녹색불인데 과전류가 검출되면 적색불로 바뀝니다. 그 전류가 들어오자마자 적색불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접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타이머, 이게 O 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오퍼레이터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동작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적색으로 바뀐 후에 몇 초간 그것이 계속 유지돼야 동작할 거냐를 설정하는 거죠. 3에 맞춰온다면 여기에 적색불이 3초 이상 계속 지속돼야만 그 접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한 번 바뀌고 나면은 한 번 접점이 바뀌고 나면은 그 접점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EOCR이나 THR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 접점 상태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리셋이라는 이 버튼 눌러서 원 상태로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타입의 EOCR을 관통형 EOC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 이런 타입의 EOCR을 부싱형 EOC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타입은 1A, 1B, 그래서 A 접점이 한 개 있고 B 접점이 하나 있는 1A, 1B 접점을 사용하고 있고요. 표준은 C형입니다. C형이라는 것은 커먼, 공통 한 개와 A 접점, B 접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이걸 C 접점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호 기능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기능, 그리고 결상에 대한 보호 기능, 그리고 구속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에 대한 보호 기능은 O타임과 T타임이 동시에 적용이 되네요. 자, 여기 LED가 있죠. LED가 위에 거는 파워 LED, 한 개는 과전류 동작 LED가 되겠습니다. 과전류가 인가되면 요 밑에 과전류 LED에 적색이 인가되면은 계전기가 동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 인가되면은 여기에 녹색이 불 들어오면서 전원 표시등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타임과 O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여기가 O타임이고 여기 T타임이죠. T타임이란 건 뭐냐면은 모터의 기동 시간에 맞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기동할 때 기동조가 크게 흐르죠. 그때 요 EOCR이 동작하지 않게끔 기동 시간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O타입은 과전류가 감지되었을 때 기동 외 조건에 평상시에 과전류가 검출되었을 때 그 검출 시간을 몇 초간 지연을 할 거냐를 의미하는 게 동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3에 맞춰놓으면 과전류가 3초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때 접점을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설정하게끔 되어 있죠. 로다입니다. 로다. 그럼 이 로다는 어디에다가 설정할 거냐? 그래서 모터를 기동시켜 놓고 이 로다를 최고 오른쪽으로 일단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LED가 깜빡깜빡 빨간색 적색 LED가 전멸하는 점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실제 부하에서 이 부하에서 이 EOCR이 동작되는 조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LED가 꺼집니다. 그 시점이 103%, 실부하의, 실전류의 103% 설정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설정 방법에 의해서 설정한, 즉 103%에서 설정하니까 너무 자주 EOCR에 의해서 모터가 정지가 된다면 요 값을 110%에서 125%,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모터의 전격 전류가 5A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약 103%의 동작하니까 5.016 정도의 동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요 전류에 의해서 너무 빈번하게 모터가 정지가 된다면 곱하기 얼마? 1.25배. 그러면은 6.25가 되겠죠? 정도의 여기에 6.25에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전류에 설정을 한다면 모터가 과열돼서 소손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를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